사연 올려주신 것 중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자꾸 매수 버튼에 손이 갑니다. 지금 이 종목을 못 사면 안 될 것 같고 잠도 안 옵니다. 사세요. 다만 그 정도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쇼박스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시덥지 않은 고민일 수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총선 전까지는 최대한 현금화 하시라는 말씀에 크게 수익도 손실도 아닌 종목들은 가감하게 정리를 하여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 또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여 선택한 현금화였습니다. 근데 자꾸 매수 버튼에 손이 갑니다. 지금 이 종목을 못 사면 안 될 것 같고 잠도 안 옵니다. 다음날 그 종목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요. 돈을 잃지도 않았는데 꼭 잃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시장의 테마는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4월 이후에 시장이 안 꺾이면 조금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꾸 매수 버튼에 손이 가는데 잠시 계좌를 닫아 놓을까요? 주식 중독 증상 같기도 한데 차라리 주식을 접을까요? 돈을 잃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한탄만 하게 되는 건지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이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편인데 저는 애언가가 아닙니다. 저는 애언가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다 굴러가지도 않고 당장 10분, 20분 뒤의 상황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2개월, 3개월, 1년의 일들을 다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하자 등등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뿐이에요.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100% 다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100%라는 거는 없어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했는데 좋아, 앞으로 나는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현금화를 그래서 내가 해놨어. 근데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 그러면 예측이 틀렸네?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다시 종목들을 사면 돼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주식의 비중을 쫙 높여놨어. 근데 시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손절을 하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제 의견대로 무조건 100% 말이 맞습니다. 무조건 제 말대로 하세요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월달 시장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4월달 총선 이후에 현재 집권 여당이 더 세력이 넓혀지든 아니면 좁혀지든 총선 결과가 나야 되겠지만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정치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오냐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니 총선까지는 우리가 좀 현금화를 시켜놓고 총선 이후에 시장을 보면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네? 그러면 내가 팔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총선 이후에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 현금화 시켜놨기 때문에 시장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을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셔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제 의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저와는 달리 또 다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 이격도를 잡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고점에서 이제 빠져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어요. 그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이나 저 의견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고 그 취득된 결과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항상 결국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오게 되는 위험도는 내가 리스크는 어떻게 감수를 할 것이냐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는데 조금씩 스킬과 노하우가 점점 더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가 좀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세요. 매수 좀 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어서 근질거려 죽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그러면 너무 많이 사지는 말고
아쉬움이 남으니 내가 매매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람마다 매매가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내 계좌에 주식 계좌에 단 뭐라도 주식이 있어야 돼. 이게 손실이든 수익이든 무언가가 계좌에 있어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유 당분간 주식 쉬어야 되겠다. 뭐 시장도 뭐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한 3, 4일간 그냥 안 봐야지 하다가 주위에서 또 시장이 좀 좋다고 소리가 들리면 아 그때 좀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매매에 대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건 정확하게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매매를. 그러면 좀 사세요. 뭐 후회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너무 많이 사지 말자 이거지. 내가 그동안 뭐 평균적으로 한 종목을 사는데 뭐 1000만 원 매수를 했다 그런다면 좀 줄여서 사는 게 어떻겠냐. 한 250만 원, 한 4분의 1.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또 밑에서 추가 매수할 자금도 좀 있어야 되니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하고 남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리진 않아요 제가. 그리고 종목을 내가 어떤 것들을 사고 싶다 하는 거는 정확한 이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왜 사야 되느냐. 사연 올려주신 것 중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자꾸 매수 버튼에 손이 갑니다. 지금 이 종목을 못 사면 안 될 것 같고 잠도 안 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 이 종목을 지금 안 사서 안 될 것 같고 잠도 안 온다는데 그러면 그 욕망을 누르는 것보다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금만 사보면 좋겠다 이거죠. 사세요. 다만 그 정도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충동 구매인 건지 아니면은 나는 이 종목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살 거야.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했던 쇼박스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쇼박스를 얼마 전에 매매를 해가지고 방송에서 VIP 회원분들께 쇼박스를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VIP 회원님들 파묘란다. 파묘가 아니라 쇼박스. 쇼박스 목표가면 팔면 되는 거죠라고 하는데 우리 목표가 4,100원 잡아놨는데 4,100원보다 지금 훨씬 높게 떴습니다. 4,300원. 자 VIP 여러분들 쇼박스는 던져서 수익들 챙기세요. 그 쇼박스는 기분 좋게 먹었네.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고점에서 팔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 오늘 아침에 또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오후에 또 한 번 또 팔아서 지금 쇼박스로 2번을 먹었는데 왜 저는 쇼박스를 매매를 했냐면 사고 자체가 주식에 최적화가 되어야 됩니다. 쇼박스에서 뭔 영화를 이번에 개봉을 했냐면 파묘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파묘가 작년 한 11월달, 12월달부터 예고편이 뜨게 되면서 파묘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였었어요. 알다시피 요즘 영화들이 뭐 재밌는 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묘 공식 예고편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죠. 대부분 영상들을 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파묘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이 나쁘지 않아. 댓글이 이만큼 달려있더라고요. 댓글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파묘에 대한 영화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된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봉 일자를 봤더니 3월이래. 그러면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 그래? 그럼 3월에 만약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한다 그런다면 이 영화와 같이 싸울 만한 라인업은 뭐가 있냐? 볼만한 영화들이 또 뭐 있냐? 검색을 해서 리스트를 또 뽑아봤더니 듄이라고 이제 게임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듄2가 개봉을 한대요. 그래? 그러면 이 영화랑 결국 싸울 거는 듄2밖에 없네? 결국은 3월달이라는 시간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경쟁작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파묘란 영화가 영화만 잘 나온다 그런다면 충분히 관객몰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차트를 봤더니 차트도 괜찮아. 우상향으로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차트가 너무 안 좋았다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차트까지 봤더니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파묘가 개봉하기 전날에 미리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파묘가 개봉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보니 쇼박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좋은 수익을 먹고 나왔다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내가 오늘 꼭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해 봤더니 단순히 충동 매매다? 그냥 단순히 테마주다? 오늘 올라가니까 계속 수급이 들어오니까 빨간불이 보이니까 사야 된다? 이러한 이유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다 그런다면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누르면서까지 주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성격 자체가 뭐 그런 성격이시고 매매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크게는 매매하지는 마셔라. 내가 매매에 대한 좀 자신감이 확 붙을 때까지 뭔가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너무 큰 자금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으로 매매를 하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이 와야
봄이 소중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자꾸 걸려서요. 돈을 잃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한탄만 하게 되는 건지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소장님이라는 마지막 여기 글을 써놓으셨는데, 돈을 잃어봐야, 돈을 크게 잃어봐야 원금이라도 지키고 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여서 매매를 하기를 저는 바래요. 결국 선택은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요.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은 회계감사 시즌이고 4월달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끼케야 이제 한두 달, 한 50일 정도,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또 주식시장이 또 얼마만큼 또 변화를 할지,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저도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그게 맞게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하는 매매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선택해서 본인 매매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